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부동산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으며 20% 급매나 6억 떨어뜨린 초급매도 팔리지 않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미국 주가를 비롯한 주가와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이 심각하게 폭락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후행 위험자산인 부동산이 멘붕에 빠진 것입니다. 경기 침체와 불안으로 사려는 사람이 뚝 끊겼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상황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한국 부동산 최악의 위기, 6억 떨어뜨려도 안 팔린다. 지금은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몇 년 전 가격으로 지금 빠르게 환원되고 있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진짜 예전에 거래가 없는 것은 매물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지금은 매물은 자꾸 쌓이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아파트 단지들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들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매수자가 줄어든 6가지 이유. 왜 이렇게 매수자가 줄어들었느냐? 다주택자 매물 나온다. 수도권 아파트값 한 주 만에 다시 하락을 했는데, 자, 먼저 6억 급급매 사지 않는 매수자. 먼저 매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커요. 서울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나 자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 중에서 2.7%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뭐 97.3%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잡는 거예요. 서울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도라고 뭐 차이는 좀 나지만 상당히 비싸잖아요. 집값 폭등, 자본 부족이에요. 두 번째, 매수 심리 급감. 심리가 지금 얼어붙었어요. 특히 주식, 비트코인이 막 급추락하면서요. 또 달러는 오르고 금도 뛰면서 불안 심리가 지금 팽배합니다. 집값 상승, 또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주 낮아졌어요. 이제 부동산 차례인 거예요.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자, 대출 제한 확대. 이것도 결정타죠. 지금 영끌이 불가능해요. 매입에 한계가 있어요. 금리 인상 지속. 자, 이번에 5월 달에 무조건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은 6월, 7월까지 빅스텝 0.5씩 탄탄 올린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뒤처지게 되면요, 우리나라 돈 자금이 무지막지하게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역전될 때 역전되더라도 아마 발맞춰서 선행으로 막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금 플러스 이자 부담이 이제 급증한다는 얘기죠. 청약 미분양, 특히 이 미분양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청약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게 바로 집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도 됩니다. 매물이 증가하죠. 다주택 매물이 급증하면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불안했다면 이제는 다주택자들이 불안한 그 상황으로 넘어갔다. 자, 이제 집값 대폭락 위기, 서울 미분양주택 한 달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집값이 지금 폭락 위기예요. 자, 보세요. 급매물이 폭발하고 있고요. 매수는 급감하고 있고요. 미분양은 급증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황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주식은 바로바로 거래되잖아요. 가상화폐나 얘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표가 안 날 뿐이고 이제 굵직하게 표가 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생각보다 급매는 아주 낮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급매물 폭발, 매물 쌓이고 사려는 사람 없어서 급매가 쌓여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집값 하락 전에 매도. 이 양도세 유예 기간이 1년 이내, 그리고 집값이 지금 대세 하락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름이 지금 다 돼가는데 안 뛰고 있잖아요. 차익 매물 시세보다 10에서 20% 낮춰서 매도. 이미 많이 벌었기 때문에 10에서 20%는 떨어뜨리고 이제 팔아버리겠다. 두 번째, 매수 급감. 매물이 이렇게 싸게 나오면 뭐합니까? 매수자가 없어요. 집값 폭등으로 매수자 여력 급감. 서울은 2.7%밖에 매수 능력자가 없는 거야. DSR, 대출 제한, 금리 인상 등으로 심리도 악화됐어요. 경기 침체와 불안이 20% 급매임에도 불구하고도 무관심. 10억짜리가 8억에 나온 매물도 안 팔려요. 자, 미분양 급증. 무주택자, 매수자, 유망지역 분양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급매라고 해봤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양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미분양들이 막 급증하다 보니까 부동산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어요. 미분양이 늘어나면 심리가 얼어붙거든요.
무이자, 전매 제한, 이 조건이 좋은 것들이 막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도 미계약하고 있는데, 자, 이런 폭락한 매물을 잡으려고 할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집값 폭락의 아주 위험한 징조입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 후유증과 세계 자산 분기 시작.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항상 근본이 된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코로나로 인한 미국 금리 인하가 바로 위험 자산을, 거품을 무진장이 띄우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나스닥, 가상화폐 무지막지하게 띄우게끔 만들었거든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폭락할 일만 남은 거예요.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자, 미국 금리 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다가 원유 폭등, 공급망은 또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를 봉쇄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쌓여 있어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죠. 바로 뭘로 넘어가느냐. 이미 드러나고 있지만 세계 자산 붕괴 및 경제 침체, 좀 더 확대가 되면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펀드나 ELS, 채권, 이게 다 위험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이 붕괴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 달러, 이게 지금 가치를 발휘하고 있고. 자, 주가, 비트코인, 부동산, 달러, 금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자산가치 전망. 먼저 이 파란색은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이미 많이도 떨어졌지만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아직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나 레버리지 이걸 보면은 기관들 매입한다는 신호가 보이질 않아요. 인버스만 매입하고 있지 레버리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하락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이 코스피 외국인들 팔아제끼는 거 보세요. 약간 조절은 하지만 지금 무지막지하게 팔아제끼잖아요. 기관도 매수보다 매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크고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 단계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앞으로 계속 추락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가 잘 보세요. 현재 고점 대비 코스피가 32%나 떨어졌어요. 3,300에서. 비트코인 보실래요? 자, 현재 56% 절반 이상이 떨어진 상태예요. 현재. 부동산은요, 우리나라 부동산 따졌을 때 현재 10%밖에 안 빠졌어요. 얘 이제 반토막 뭐 되는 건 식은죽 먹기겠죠. 달러는 오히려 이제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현재 22%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금도 현재 25%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주가 미국 금리 인상 긴축, 투자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 바닥 아니라고 했어요. 손절하세요. 차라리 조금 회복하면 손절. 경제위기 코스피 경제위기라도 터지면 1000까지 떨어져요. 나스닥은 거품이 최고인데 2500까지 떨어지니까 심각하죠. 코스피보다 2배 이상 떨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략은 뭐냐? 기관 외국인들 지금 코스피 사느냐 파느냐를 잘 보세요. 또한 기관이 인버스 레버리지를 어떤 걸 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바닥장에 매입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명심하세요. 비트코인 지금 잡으면 안 돼요. 자, 미국 금리 인상, 나스닥 급 나가고 있죠. 특히 나스닥은 비트코인하고 이 가상화폐하고 연동을 짓고 있죠. 투자 금지. 얘 오히려 손절하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있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경제위기 비트코인. 자, 얘들도 비트코인도 1000만 원 이하까지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10배까지 폭락 가능성도 열어놓는다. 이건 저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제가 먼저 이걸 상당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경제 전문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략. 그렇다면 비트코인 어떻게 하느냐. 경제 상황 판단하고 나스닥 주가 판단해서 바닥에 매입하라. 경제위기가 터지면 뭐 그 바닥에 잡는 거고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고 이제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완전히 바닥에서는 못 잡아. 그 회복하는 걸 보면서 이제 잡아도 되겠다 할 때 잡으시라고. 좀 덜 먹더라도. 지금은 안 돼요. 자, 부동산 제일 위험한 게 셋 중에 지금 현재 부동산입니다. 떨어진 게 없으니까. 주가 가상화폐 폭락 이후 후행으로 폭락을 해요. 미국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했는데 잠깐 주춤하고 있죠. 지금 투자 금지. 자, 그 다음에
사이클 하락 20에서 60% 정도 사이클상 부동산은요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20에서 60. 경제위기 터지면 30에서 80 더 떨어지죠. 자, 많이 올라간 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전략은 뭐냐? 무주택은 계속 청약만 넣으세요. 그것도 좋은 곳만. 다주택자는 매도하는 게 최선입니다. 끌고 가면 안 돼요. 중과세 유예할 때 빨리 파세요. 그리고 나중에 하락장에 차라리 바닥에 매입하고. 달러. 세계 경제 침체 위험자산이 지금 폭락하면서 안전자산이 달러는 상대적으로 유망합니다. 경제위기 1달러당 예전에 2007년에 1,500원. 그 다음에 IMF 때는 1,800원까지 뛴 적이 있어요. 이제 경제위기 바라보고 달러를 사는 거야. 지금 산다면요. 다만 지금 달러가 고점이라서 150원 정도 손해볼 생각도 해야 돼요. 금융위기 안 터지면 150원 손해보고 금융위기 터지면 300에서 400원 정도 이익을 볼 것이다. 대신에 금융위기 안 터질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금도 비슷합니다. 달러하고. 단기 고점 리스크.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뛰었어요. 위험자산이 폭락하면 얘 역시 안전자산이 금이 뛸 것 같고 경제위기에서 1g당 현재 75,000원 정도 하고 있는 게 11만원대까지 치고 갈 거예요. 전략. 경제위기를 목표로 지금 76,000원대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얘도 역시 손해를 보면 10% 손해. 먹으면 한 30%. 무주택자 선택 하락 급매 또는 지금 유망지역 분양 하락장 분양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무주택자는요 먼저 하락장 급매를 선택할 수 있겠죠. 1에서 5년 후에 대세 하락장 지금 잡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좀 지켜보다가 내년부터 빨라야 내년 아마 2년은 지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에서 5년 후 그때 대세하락 폭락장의 급매를 매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반토막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살고 있는 지역 상급지 대단지 명품 아파트를 잡으면 돼요. 하락장 급매는 살고 있는 지역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그렇지만 거기보다는 상급지로 가는 게 낫죠. 대단지로 명품 아파트로. 그 다음에 자신의 여건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매입해도 좋아요. 폭락을 했으니까요. 공격적으로 하라 이 말은 좀 갭 투자를 하거나 빚을 좀 내서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비싼 아파트를 잡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분양일 볼까요? 특별공급 가점이 점수가 좋은 사람들은요 서울이나 3기 신도시 또는 지방 최고만 넣으세요. 최고 지역만. 10번 떨어져도 좋으니까 어설픈 데 넣지 마세요. 당첨되면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 웬만한 곳 당첨되면 분양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점이 그냥 좋지 않다. 보통이다. 이런 분들도 서울 3기 신도시 지방 좋은 곳 넣으셔야지 고분양가 그냥 한번 심심풀이로 얘 잡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넣으면 안 돼요. 역시 좋은 곳만. 왜? 폭락장이 올 것 같은데 뭐로 미리 분양을 그냥 그저 그런데 잡으려고 하나요? 그 다음에 현재 고분양가이거나 미분양된 곳 세대수가 적은 곳은 아예 넣지도 마세요. 100세대 미만 강남도 넣지 마세요. 자, 이제 하락 분양입니다. 1에서 5년 후에 폭락장, 분양권 미분양. 이제 하락장에 분양받는 게 금매만큼이나 좋죠. 얘는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계약금 5% 또는 10%의 중도금 무이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도 잡아가지고 분양권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입주할 때 좀 올라가면 갭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락장에 이거 안 하면 언제 합니까? 1에서 5년 후 폭락장, 분양권 미분양 또는 서울 3기 신도시, 지방 좋은 곳 중심으로 전매, 매매, 입주 시에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실거주, 갭 투자 이거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분양 관련해서 하나 잡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건 집이 아니니까. 또 자녀 앞으로 3기라든가 서울 분양권 미분양을 잡아주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만 할 게 아니고 본인의 자본금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 급내 분양 하락 분양 이 식으로만 접근해야지 지금 덜렁 그냥 매수를 하거나 아무데나 분양을 받거나 미분양을 잡거나 지금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2022년 26년 폭락장 청약과 매매 방법 22년 현재 방법 청약 서울 3기 신도시 500세대 이상 고분양가 300세대 미만 이 비인기는 하지 말아라. 자, 서울 3기 신도시 500세대 이상만 청약해라. 두 번째, 자,
매매 전국적으로 거품이 심합니다. 지금 매수 금지라고 해놨죠. 매수할 경우에 3월 이후 지금 이제 5월이니까 5월 이후 실거주 자본금 이거 보면서 나는 집 돈 많다 하는 사람들은 매수하세요. 근데 일반인들은 매수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왜? 이제 시작이니까. 2024년 한 집값이 2년 떨어졌다. 그러면 규제가 없어질 거예요. 규제가 없어집니다. 청약 서울 3기 신도시 500세대 이상을 판단하는데 이제 좋은 곳만 넣어야 돼요. 집값 떨어지는데 굳이 아무리 서울이고 3기 신도시라 할지라도 그저 그런 곳을 왜 넣습니까? 넣으면 당첨되는데. 그리고 분양권 미분양도 잡을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분양권 미분양 금매 중에 선택해서 잡으세요. 또는 1 플러스 1, 1 플러스 2로 잡아도 돼요. 뭐냐? 앞에 1은 실거주나 갭 투자하는 거고 뒤에 1은 분양권 미분양인데 분양권 미분양을 하나 잡거나 2개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매매 입지 좋은 대단지 30% 이상 떨어진 것만 잡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입지 외곽이라든가 300세대 미만이라든가 30% 폭락 이내로 폭락한 것들은 아예 그냥 보지 마세요. 자, 이제 4년 정도 폭락했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정부가 부양책을 써요. 미분양 5개 잡아도 이거 5년 10년 동안 양도세 비과세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렇다고 뭐 5개씩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서울 또는 3기 신도시 좋은 곳이라면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잡아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청약 서울 3기 신도시 아주 좋은 곳만 넣으라고 했어요. 분양권 미분양 금매 중에서도 아주 좋은 것만. 아까처럼 1 플러스 1, 1 플러스 2도 좋습니다. 매매 좋은 입지 상급지만 하세요. 50% 이상 떨어진 것만 잡아야겠죠. 4년 떨어졌으니까. 또 자녀 앞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부양책을 잘 활용하세요. 입지 외곽이라든가 300세라든가 50% 폭락했어도 외곽 지역들 이런 것들은 잡지 마세요. 무조건 상급지만 잡으세요. 이제 부동산 투자 부추기는 세 곳. 지금 부동산 투자 다시 또 올라간다. 왜? 우리는 지금 상승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자, 중개소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급매라고 전화해요. 이 금액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매도자 상황을 강조합니다. 이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싸게 털어낸다. 다 싸요. 속지 마세요. 자, 금매폭 10억이 9억이나 떨어졌다. 5억이었는데 신고가가 4.5억짜리 매물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만 말하는 거다 하면서 꼬시죠. 폭등 가격. 자, 2013년에 잊지 마세요. 폭등 가격 3억짜리가 10억까지 올라왔고 1억이 5억까지 올라온 것들을 지금 조금 빠졌다고 해서 금매라고 하는 겁니다. 평가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고요. 현재 10%는 무조건 빠졌고요. 추가 하락하게 되면 40%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관망해라. 분양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홍보합니다. 경쟁률 높은 것처럼 강조를 해요. 조작도 많이 해요. 이런데 계약률을 과장합니다. 내용 회사 보유분이라고 꼭 그 말을 집어내요. 미분양이란 말을 안 해요. 무슨 보유분은 얼어 죽을 보유분이야. 부적격자 매물 강조를 해요. 뭐 부적격자로 떨어진 것처럼 말해요. 미분양이면서 유도 전매 제한이 뭐 얘는 없다, 뭐 짧다, 납부 방법이 무이자로 너무 좋다, 뭐 주변 시세보다는 얘가 훨씬 낫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이렇게 하겠어요. 평가 고분양가고 이런 것들은 입지도 좋지 않고요. 자, 나중에 10에서 30%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곳들이니까 하지 마세요. 언론 유튜브도 문제입니다. 언론 홍보를 하는데 해당 지역 호재를 강조하면서 분양을 슬그머니 끼워 넣어요. 분양 선전하는 거죠.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빌라, 오피스텔, 주택 제외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거 다 허위예요. 상승 요인 강조. 유동자금이 아직도 많다. 호재가 넘쳐난다. 강남 지금도 뛰고 있다. 이걸 강조하면서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무슨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은 떨어지는 말이 맞아요. 이렇게 뛴 상태에서 누구 말이 맞기는 뭘 누구 말이 맞아요. 폭락장에는 올라간다는 사람이 맞는 거고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말이 맞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객관성도 부족해요. 언론 유튜브는. 폭등은 숨기고 상승만 계속 강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 분양 대행사로부터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뒤늦게 부동산 관심 가진 분들은 위험합니다. 자, 영끌했는데 꼭지였나? 집값 폭등 부자. 집값 폭등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 주변 유주택자들이 떼돈을 벌었어. 나만 벼락거지 후회하는 거야. 폭락장에 무관심을 했어. 너무나. 내 집 마련 필수인데 망각. 자,
바빠서 생업에 전념. 폭락장은 오히려 거꾸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자본금 부족 탓하면서 1억 미만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1억 미만 분양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 상투장 열정. 모든 아파트 폭등 상황. 지금 다 뛰었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어. 이제 와가지고. 지금 아파트 꼭지에서 매입을 해버립니다. 재개발이라고 내 돈에 딱 맞는다고. 나중에 피눈물 나겠죠. 못난이를 매입합니다. 자본금 부족해서 그냥 맞추는 거야. 실거주라고 안심을 하면서. 외곽지역이고 아파트도 아니고 나홀로 이딴 걸 왜 잡아요. 자, 부동산에 무지합니다. 막연한 개발 호재. 뭐 GTX 들어가니까 내년에 GTX 뭐 A노선 생기니까. 생기면 뭐합니까? 폭락장에는 생겨도 떨어져요. 폭락해요. 사이클 전혀 몰라요. 아예. 자, 하락장 경매 파산 속출하는 6사람들. 부동산 연끌하는 사람들이 파산합니다. 갭 투자 무리하게 한 사람들 파산합니다. 주식을 비투로 한 사람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파산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제일 심각합니다. 여러 집이 떨어지니까. 법인 다주택자들 아주 심각하죠. 임대주택 사업 낸 사람들도 왕창 떨어지죠. 이 사람들 경매 파산 속출. 폭등론자, 폭락론자 모두 위험하다. 폭등론자 100년 만에 세계 유동성 2023까지 올라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죠. 공급 부족과 세대 증가,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이다.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우상향이 아니에요. 이제 양극화로 가면서 우상향이에요. 자, 부동산 계속 오른다고 강조, 상투장 피해를 봅니다. 폭락론자는 폭등론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집값 거품 폭등, 상승장에도 폭락만 강조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기는 초기인데도 폭락만 강조해. 바닥장에서도 폭락만 강조해. 집 잡지 말라. 거래량 급감, 공급 폭탄과 인구 감소 폭락. 이건 맞는 말인데, 자, 계속 떨어진다고만 하는 사람은 평생 이 말 들으면 가난해집니다. 폭락론자하고 폭등론자의 중간인 중도론자 말을 들으세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평가할 때 단기 하락, 장기 위험 이런 데는 하지 마세요. 단기도 좋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네. 단기는 폭락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급등하는 곳을 하락장에 잡으세요. 먼저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지방의 중요한 중심지 지역으로. 유형은 폭락장에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GTX를 잡으면 돼요. 가격으로는 비싼 거 폭등한 아파트, 명품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니까 폭락장에 잡으시고, 분양은 대부분 서울이거나 3기 신도시, 대단지 이런 데는 다 좋으니까 이런 데 잡고, 포인트, 폭락 후 신고가를 찍어요. 이런 데는. 그리고 거래량도 풍부하고 꾸준히 올라간다. 자, 6가지 규제가 있는데 하락장에는 규제가 강화되는데 폭락장에는 규제가 해제돼요. 세금 규제, 취득, 보유세, 양도세, 상승장 강화, 하락장 완화죠. 두 번째 규제가 뭔지 아세요? 대출 규제가 있어요. LTV, DTI, DSR 이 한도가 지금은 강화인데 집값 1년만 빠지면 이거 없어진다고요. 하락, 완화. 세 번째 거주 규제, 투기과열 지역, 뭐 조정지역, 비주지역 나오는데 지금은 다 투기과열이나 조정이잖아요. 웬만한 곳은. 이거 1년만 집값 빠지면 없어져요. 꼭 그 빠진다는 조건으로 생각해야 돼요. 청약 규제, 자격, 전매 제한, 뭐 자격, 세대주밖에 안 되고 뭐 당해지역밖에 안 돼요? 1년 빠져보세요. 전매 제한 6개월로 줄어들고요. 대출 다 나와요. 자,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은 규제가 좀 강화되지만 집값 빠져보세요. 다 이거 용적률, 제초안, 안전진단 다 없어져요. 기타 규제,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분양가, 뭐 상한제 또는 전세 역시 하락장에는 규제가 풀린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상승장 강화, 하락장 규제 풀린다. 이제 부동산의 본격적 대폭락이네요. 부동산 위기는 크게 3가지. 첫째, 코로나 저금리로 인한 거품 폭등. 둘째,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 경기 침체. 셋째, 주가와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 폭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산을 불리려는 욕심보다 지키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